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책 정리를 하다가 사법연수원 때 2012년이라고 써있잖아요. 사법연수원 때 받았던 이 책이 남아있길래 오랜만에 이 책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저희가 법조인으로서 인생을 시작을 할 때 연수원 동기들,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 법조인 분들이 기고해주신 글들이 써져 있는 책이거든요. 지금 법조인을 꿈꾸거나 이제 막 법조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가 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저도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휴업 중인 변호사라는 글을 써주신 사법연수원 38기 선배 변호사님의 이야기예요. 박성구 변호사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휴업 중인 변호사라고 글을 기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변호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 변호사님이에요. 이분의 자기소개를 보면 87학번으로 방송사 PD로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2006년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수료하고 2년 동안 식품회사의 법무팀장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미디어 회사의 전략기획과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작년부터 이제 사내 변호사를 하면서 이쪽에서 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업무만 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 중에서 변호사님들을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회사에서 이제 임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무 쪽 임원이 아닌 경영이나 기획 쪽에 임원을 하고 계신 변호사님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은 변호사지만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김상원 NHN 대표이사님인 것 같다. 판사 생활을 좀 하셨고 대기업 법률 고문으로 제야의 업무를 시작해서 NHN 경영지원본부장을 거쳐서 CEO가 되신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의 의외 인물도 몇 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로버트 파커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와인 평론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40세 가까이 되도록 와인을 잘 모르던 일벌레였는데 아내가 와인 쪽을 소개를 해줘서 와인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의 위치까지 이르렀다는 아주 전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변호사가 되신 분들 중에 전통적인 변호사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저는 사내 변호사로서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구별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의 회사에 어떤 분이 면접을 보러 오셨대요. 로스쿨 졸업생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중국과 호주에서 1년 이상 어학연수도 받았고 대기업 계열사에서 기획 업무도 2년 이상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회사의 전략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대요. 너무 훌륭한 스펙이지만 합격을 통보하지 못했고 오버 스펙이라는 이유로 탈락 통보를 하게 됐지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기획 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차라리 그분이 애플과 디자인 분쟁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좀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때는 좀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다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서 좀 매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첫 번째 충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정말 공감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닥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시험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된다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 변호사로서의 자존심?
이런 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제가 후배 변호사님들을 볼 때도 그런 거를 좀 느껴요. 근데 우리가 뭐 로펌이나 변호사가 메인인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업무를 하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느꼈는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분야에서 초보자로 시작할 때 태도에서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결과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일하는 회사에서 올해 초에 법무를 하지 않고 인사, 재무, 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을 대거 채용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변호사가 됐지만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다음에서 연재되는 미생이라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막 이렇게 공부법 또 엄청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도움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얘기 있으면 인사드리러 올게요. 여러분 안녕.